안녕하십니까. 저탄소 에너지 공유 연구 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저희 연구단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가 계속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버짓이라고 해서 이외에 앞으로 인류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들이 점점 더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비드-19이라는 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 위기 뒤에는 더 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17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우리 글로벌하게 전력 부분이 약 17%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수송이 32%, 그리고 산업이나 여러 영역에서의 열 에너지를 51%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특별히 전력 부분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 부분의 탈탄소화 부분, 그리고 산업이나 건물,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탈탄소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열을 쓰던 영역에서 이 부분을 대부분 전기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기화를 통해서 탈탄소화를 함으로써 산업이나 건축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들도 보면 신기후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그린 뉴딜이라는 것 통해서 건물이나 도시 영역에서의 어떤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정과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연구단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적인 요소 이외에도 국가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에서 저희가 실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는 부산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부산 에코 델타 시티의 경우는 수열 에너지 등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검증되고 실증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의 연구 성과들이 부산 에코 델타 시티에 적용이 된다 하면 굉장히 국정과제와의 연관성도 높고 그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연구과제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크게 두 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고, 특별히 에너지 공유를 위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그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저희가 리모델링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에너지 공유 플랫폼의 적용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60%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50% 달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사비 30%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또한 플랫폼화함으로써 이후에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건물에 있어서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면서 그 에너지 공유하는 플랫폼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최종 목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축의 경우에는 부하 30%, 시스템 효율 30%, 그리고 에너지 공유와 거래의 수익 창출 10%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탄소 배출이 저감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실증을 통해서 에너지 공유, P2P 거래 등에 대한 가격 제도를 설계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설계 툴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부하 50% 그리고 공사비 30% 절감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탄소 배출 저감을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유사하게 리모델링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그리고 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의사결정 툴 역시도 플랫폼화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실제로 스마트시티의 구축이 2014년 16년에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16년에서 18년까지가 본격 추진 단계 그리고 19년 이후가 스마트시티 구축 본격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에코 델타시티 등을 통해서 스마트시티가 본격 추진이 되고 저희들이 개발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반 어떤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연계성 또한 매우 높고 저희 개발된 결과들이 현실적으로 실증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겠습니다만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도시라든지 건물에 있어서 역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와 저희 연구 목표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 향상 60%와 넷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부하를 30%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를 자립률을 100%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있어서는 냉난방 부하 50% 절감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공사비를 30% 절감하는 리모델링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기술을 개발해서 커뮤니티 에너지 자립률을 100%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60% 달성함으로써 공유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저희 과제의 전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세부 신축 과제의 경우에 저희가 1세세부에서부터 4세세부까지 진행됩니다만 1세세부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설계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세세부는 에너지 커뮤니티 내 복합 에너지 연계 및 공유 거래를 위한 최적 기술 개발, 설비 관리 쪽에 내용이 되겠고 3세세부는 에너지 인프라 연계 에너지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플랫폼 구성에 대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세세부는 에너지 공유를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리빙랩 실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신축을 맡게 되는 1세부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세세부로 구성하면서 어떤 설계를 위한 기반 기술,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공유 플랫폼, 구체적인 실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돼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부에 있는 그린 리모델링 기반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에 있어서는 저희가 1세세부, 2세세부, 3세세부로 구분해서 1세세부에는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적 모델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 2세세부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패키지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3세세부에서는 수요 맞춤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적 모델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 형태의 세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공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건물 지붕이나 유유 공간 등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공유를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티 어떤 공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설비 공간에 대한 공유가 그 첫 번째 공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간 공유입니다. 건물 간 공유는 서로 다른 에너지 생산 소비 패턴을 가진 건물,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생산의 패턴과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비 패턴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과 소비 패턴의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잉여 에너지 혹은 부족분의 에너지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간 공유들을 하나의 공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공유는 설비에 대한 공유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 열 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지열, 수열 히트펌프, 연료전지에 대한 생산 설비들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ESS라든지 수축 열조 등과 같은 전기나 열 등에 대한 저장 설비들을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비들을 공유하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공유, 건물에 대한 공유, 그리고 설비에 대한 공유, 이 세 가지 공유를 저희가 생각하는 공유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전력뿐만 아니라 열까지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므로써 넷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그리고 리모델링 패키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는, 예를 들어서 비용적인 측면의 편익 증대라든지 혹은 제로 에너지를 촉진한다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수용성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그러한 어떤 편익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에너지 생산과 수요 패턴을 가지는 어떤 것들의 공유를 지금 저희가 플랫폼화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기존의 시도들과 다르게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전력과 열을 동시에 바라본다는 관점입니다. 전력 거래뿐만 아니라 열도 추가적인 배관망을 양방향 배관망을 통해서 열 생산과 거래도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 나아가서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씀으로써의 전체적인 에너지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높임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자유로운 에너지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가격 제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기차라든지 공유차라든지 공유 EV, 공유 ESS를 활용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P2H까지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거래 방식이나 에너지 변환 방식들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공유의 일종의 마켓플레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주택이라든지 가정주택의 경우에 서로 에너지가 잉여되는 시간이 상이할 경우에 같은 P2P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자들 간의 거래를 함으로써 다양한 B2B 거래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마켓플레이스가 형성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시장과 같은 그러한 마켓플레이스를 저희들이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비용 편익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의 자가 소비율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물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최적 패키지를 도출하고 리모델링에 의사결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화함으로써 저희들의 개발된 결과물들이 향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역시나 공사비용 30%라든지 냉난방 비율 부하를 50%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툴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차년도, 3차년도를 지금 마치고 단계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유 플랫폼 기술 개발이 지금 완료돼서 연말까지 구축이 될 예정이고, 아마 에코델타 시티의 스마트 빌리지에서부터 연말에 완료가 되면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시게 되고, 내년부터는 다양한 건물에서의 추가적인 실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것들을 하나의 실증 부분에 있어서는 4차년도, 5차년도 들어서 본격적인 실증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실증을 통해서 신시장 창출형 사업화를 추진하고 조기 성과 창출형 사업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떤 모델 케이스들을 확대함과 동시에 동남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들의 주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에코 델타시티에 지금 신축 단지에 대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 실증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리모델링 공간에 있어서는 시흥시 스마트시티의 저희 커뮤니티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과 시흥의 실증이 잘 될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공유 플랫폼, 그리고 시흥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건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 실증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EDC 에코 델타 시티 경우에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단독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스마트 정수장, 어방테크와 같은 공공건물과 상업건물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에너지 설비를 공유해서 공유 플랫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거래를 저희들이 실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를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대전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 본원에는 클라우드쉐어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리빙랩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용자들이 거주하게 되는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사전 테스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짐으로써 부산, 시흥, 대전이 이렇게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와 2세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주요 연구기관들은 저희 총괄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맡고 있고,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저희 3세부의 에너지 공유 플랫폼은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은 GS건설이 맡고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의 있는 경우에도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지 건설기술연구원, 연세대학 등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십니다. 이 내용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저희들이
연구개발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실증까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하고 있고, 세부 연구 목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에코 델타시티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스마트 빌리지 단열대를 투입하고 BIPB 공사를 진행해서 12월 달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트리플 플러스 등급을 확보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1등급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립률 100% 목표는 스마트 빌리지의 경우에 달성할 걸로 보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유 커뮤니티 구축이 완료되면 에너지 거래에 대한 실증들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민휘입니다. 지금부터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 기술 개발에서 커뮤니티 내 에너지 연계 및 공유, 거래, 최적화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세부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원 그리고 모던텍이 참여를 하여 같이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결국에는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PV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1년간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과 그리고 그 건물의 어떤 사용량을 대비해서 넷 제로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이 증대되면은 그리드의 어떤 불안정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간 단위에 대한 어떤 미터링을 통해서 이제 1년간의 어떤 넷 정책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대안이 이제 결국에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신재생에서 발산된 에너지를 그리드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 마켓에 대해서도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넷 미터링 정책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P2P나 P2B에 대한 어떤 에너지 공유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에너지 저장 그리고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실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시흥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부산 에코델타 시티 내에서는 단독주택단지,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스마트 정수장 어반테크 같은 상업용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단지 내에서의 어떤 P2P 혹은 단지와 상업용 건물과의 어떤 P2B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 내 에너지 공유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P2P 거래는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린 어떤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겠고, 카이스트라든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같이 PV나 어떤 다양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예측 혹은 건물에서의 어떤 열과 전기에 대한 부하 예측을 가지고 ESS와 열 설비를 어떻게 최적화해서 운영할 것인가라는 어떤 통합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그 플랫폼을 이제 융기원에서의 어떤 TOC 센스에 구현을 하고 그걸 이제 통합 실증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실증단지 중에 가장 큰 실증단지가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 빌리지 에너지 설비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에서 이제 ESS가 운영이 되게 되겠고, 이때 이제 400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스마트 충전, V2G라든지 충전 시간대를 조정해서 그리드의 어떤 안정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P2H를 통해서 ESS에 충분히 저장하지 못한 태양광을 이제 열로서 저장하는 것을 저희가 또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에너지 재생에너지 미니그리드, VPP, P2P 거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사이트를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열과 전력에 대한 에너지 생산
저장 설비인데요. 태양광에서 생산된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빌리지에서 자체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 남는 전기를 가지고 옆 건물이라든지 혹은 다른 비즈니스에다가 판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빌리지에서 주택 내에서의 어떤 에너지 소비를 목표로 하고, 그 이후 ESS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열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리지 내에서 주택 간에 서로 어떤 전력 거래뿐만 아니고 열 거래까지도 가능한지 한번 실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7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개발을 해서 주택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을 히트펌프의 운영을 통해서 여름철 잉여 전력을 냉방과 난방에 동시에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실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그래서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스마트 빌리지 내에는 500kW, 그리고 ESS가 400kWh, 히트펌프가 총 266RT가 설치되어 있고, 추결조가 냉난방 공급 추결조가 280톤, 그리고 온수 전용 추결조가 8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 지하에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고, 이때 히트펌프를 통해서 열을 생산한 후에 각 건물에 공급되게 되는데, 이때 열원은 이제 지열원과 수열원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여기 외곽 쪽에 있는 7세대의 어떤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열과 전기를 같이 프로슈머 할 수 있는 어떤 소규모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때 PV를 통해서 전기에 대한 어떤 P2P 거래뿐만 아니고 이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냉열과 온열을 같이, 그리고 전기까지도 같이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제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그리고 제어 방안, 센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제어 방안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빌리지 내에 어떠한 에너지 흐름이 있고 어떠한 전력 흐름이 있고 열 흐름이 있는지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때의 스마트 빌리지 내에 부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양을 어느 정도 빌리지 내에서 자가 소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ACF와 SCF에 대한 두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P2P 거래,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 공유 거래를 통해서 이제 ACF와 SCF 값을 이제 100%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어떤 계절 간의 어떤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100%까지 맞추시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앙에서의 어떤 에너지 운영 설비의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에서 나노그리드 사업자가 전력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생산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ESS라든지 히트펌프와 같은 중앙에서 운영되는 설비들에 대해서 이제 최적 운영 방안을 결정을 해서 향후 에너지 비용을 산정 후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분산 제어 방식은 나노그리드 사업자가 이제 중앙에서 위치하지만 각각의 어떤 홈 AI를 통해서 각각의 주택이 스스로 P2P 거래라든지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향후에 이제 비용을 정산해서 청구받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실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56세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가 소비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태양열을 설치하거나 혹은 태양광과 열이 같이 들어있는 PVT를 설치하거나 했을 때에도 모두 유사하게 높은
서플라이 커버 팩터와 로드 커버 팩터, 즉 자가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6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열 설비, 즉 히트펌프와 추격조를 통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했을 때 기존의 히트펌프가 개별로 있거나 추격조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자가 소비율이 30%에서 40% 이상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빌리지에서의 어떤 자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열에 대한 수요까지도 같이 운영을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전력에 대한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열에 대해서도 이제 사고팔 수 있도록 7세대에 대해서 데모주택을 구현을 해서 그 중에 2세대는 저희가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비를 구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 혹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 비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V2G를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증대되고 있고, 그리고 각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양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75, 76kW, 거의 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4분의 1, 그러니까 차가 한 4대에서 5대 정도 모이면 중앙의 ESS를 가지고 있는 양만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전기차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V2G 기술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V2G 충전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중앙에 지금 스마트 빌리지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용차가, 전기차가 한 대에서 2대 정도 설치될 예정인데, 가능하면 그 전기차를 활용해서 V2G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을 진행해서 어떻게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설비에 대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구에 대한 전력, 열 사용 패턴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스마트 빌리지가 지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저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험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소비량 부분, 사용 패턴에서는 좀 예측 결과가 뭐 20% 이내로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 좀 일반적인 어떤 주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한 양상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거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공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마트 빌리지에서는 조금 더 기상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측 장비를 통해서 이런 예측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그랬을 때 ESS와 히트펌프, 즉 이제 열로 저장할 거냐, 혹은 전기를 그대로 저장할 거냐, 혹은 B2B로 전력을 판매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비용 최적화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ESS와 열로 변환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15분 단위 어떤 전기와 열을 같이 이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전기만 사용하거나 혹은 에너지 공유를 통해서 ESS와 TES를 같이 운영할 수 없는 것 기반으로 해서도 10% 이상의 높은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스마트 빌리지에서 실증을 하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발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이제 전국에 보급 확산할 때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보급 확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위치 정보 기반으로 한 최적 에너지 믹스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구축 프로세스를 이제 수립을 했고, 국내 발전소 데이터 그리고 위치별 자원에 대한 잠재량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위치와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크기,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입력했을 경우에 어떤 수준의 에너지를 어떤 종류의 에너지원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운영될 예정으로 있는 스마트 빌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혹은 에너지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표를 드려야 되는데, 국토부 회의가 급히 잡힌 건이 있어서 사전에 동영상으로 발표 드리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에너지 고율 건축 기술 개발 1세부 과제에서 우리 연구원이 담당하는 내용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세세부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계획, 설계 기반 기술 개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3차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의 목표는 커뮤니티 내 신재생 에너지 연계 기술, 에너지 생산 저장,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 관리 방법론 도출을 담당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커뮤니티 에너지 분석을 위한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내 에너지 공유 구현 및 유지를 위한 유형별 성능 기준 및 지침서 가이드라인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진 일정은 계획 대비 지장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달성해야 되는 성과 목표는 1-1 기존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부하 패턴 및 에너지 밸런스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고, 계획 목표인 논문 한 건, 보고서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은 달성은 논문은 12월 달에 제출을 해서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된 보고서는 10월 달에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유형별 규모별 연계 커뮤니티 에너지 소요량 예측 및 분석 툴에 대한 부분들은 BEL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BEL에서는 논문은 11월 달, 그리고 보고서는 10월 달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성과물은 커뮤니티 내 통합 에너지 관리 네트워크 기술 부분인데요. 결정 목표는 에너지 커뮤니티 통합 에너지 관리 네트워크 알고리즘 도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관련 보고서는 11월 달에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세부에서 마지막 성과물인 커뮤니티 에너지 최적 설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증 사이트와 연계해서 적정 용적률, 에너지 밸런스 최적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로서 논문 한 건은 심사가 완료된 건이 있고, 게재는 11월 달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고서는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세부 내용으로서 기존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부하 패턴 및 밸런스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는 실증 사이트 대상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부하 패턴 및 에너지 밸런스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CI 논문 한 건 투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12월 달에 게재가 예정이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동일 지역, 동일 날짜에 생산 패턴의 일관성 검증과 그리고 동일 날짜의 설비 간 패턴 간 일정한 비례관계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량과 생산량 패턴의 일관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DFP 주파수별 분포율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량에 따른 생산량 특성 검증에 대한 부분으로서
일사용량의 DFT 결과 중 주파수율의 분포율이 더 클수록 더 크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하고 있고, 일사량 DFT 결과 중 주파수 1의 분포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특정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검증이 되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과거 일사량 측정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연간 생산 패턴 및 생산량이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동안의 향후 계획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예측 방안 개발 및 기술을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BE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유형별, 규모별 연계 커뮤니티 예측 소요량 예측 및 에너지 소요량 예측 및 분석 툴에 대한 부분들은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성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 예측하고 분석하는 툴을 실증 단지 건물을 대상으로 분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BSC의 논문 한 건 작성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은 11월 달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 에너지 소요량 예측 및 분석 툴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 EDC, 어반텍 하우스, 그리고 스마트 정수장을 대상으로 입력을 해서 각각의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물리 모델을 적용을 하고요. 연간 시간당 에너지 소요량과 연간 시간당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입력을 해서 연간 에너지 밸런스 기반 최적 용량 선정하는 부분으로 도출할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최적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시스템 용량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이 BL에서 별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 통합 에너지 관리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가이드를 저희가 입수해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관련해서 가이드를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이드를 조사를 해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에너지 최적 설계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GIS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입력을 해서 세움터 건축물과 정보 매칭을 해서 서울시에 해당하는 건물에 2011년부터 20년도까지 월별 전기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그리고 가스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GIS 건물 통합 데이터와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정보를 가지고 커뮤니티 에너지 최적 설계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적정 용적률, 에너지 밸런스 최적 설계 기준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세부에서 우리 연구원이 담당하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실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지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시공에 대한 내용들, 커뮤니티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구에서 담당하는 성과물들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실증에 대한 부분들로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실증 구축 및 성능 향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와 같이 현장 교육 시공 지원, 그리고 리모델링 시공 설명서안 개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된 보고서와 논문들은 올해 연구기 수행 기간 내에 다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진행 공사들은 올해 11월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ABC 행복학습타운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또 이슈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요일 회의에서 다시 한번 주관기관과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현도 행정복지대에 적용된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는 프리패브 건식 외단열 패널, 그리고 단열 방화동호, 외단열 외방수, 스마트 배선 시스템, 고단열 고밀 창호 등을 적용을 해서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건축협회가 담당하는 리모델링 실증 구축 및 성능 향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부산 EDC 실증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시공 지원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시공 설명서 안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목차 및 주요 항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초안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증 사업 대상지 관련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성과들은 BSC의 논문이 작성이 되고 있고 현장 테스트와 현장 협의에 대한 부분들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현장 교육 및 시공 지원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요. 부산 EDC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의 기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위주로 현장 교육 및 시공 지원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된 현장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진행되는 기밀 테스트의 장면이고요. 측정 결과 0.71회 정도의 기밀 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공 설명사항 개발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리모델링 시공 설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논문을 작성해서 9월 말 투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현장 진단 및 시공 설명서, 창호 및 계급 리모델링 시공 설명서안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1세부에서 우리 연구원과 BL 테크놀로지 그리고 패시브 건축협회가 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추후에 있는 협의 시간에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윤곽기술연구원의 안유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우리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술 개발 사업 1세부, 3세세부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내의 에너지 연계 및 공유 거래 최적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스마트 시티로 12월 준공 예정인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와 기축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타운으로 변모할 시흥 스마트 시티 두 곳을 실증 단지로 하여 에너지 모니터링,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요 예측, 그리고 잉여 에너지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 기능을 포함한 에너지 공유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본 과제의 에너지 공유 거래의 모델은 부산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빌리지 56세대와 그 주변에 위치한 도시 인프라 시설인 스마트 정수장, 사무시설인 얼간테크, 그리고 시흥시의 ABC 행복학스타운 6개 건물, 시흥시 신현동 행정타운 3개 건물을 포함하여 한정 계량기 기준 5개의 사이트가 하나의 에너지 플랫폼에서 공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델입니다. 한전 전력요금 측면에서 이 5개의 사이트는 주택용 누진요금제와 일반용 개시별 요금제 등 2개 이상의 요금 체계를 가진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드 관점에서 원격지의 2개 이상의 마이크로 그리드 간의 에너지 공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흥미로운 실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와 건물들은 전기, 수도, 온수, 난방, 냉방, 오점 원격 검침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 지열 히트펌프의 열 생산량 등을 블록체인 RTO를 통해 샘스, 커뮤니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보내게 됩니다. 잉여 에너지 거래는 화면과 같이 본 과제에서 개발한 샘스 앱을 통해 15분 간격으로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 참여자는 현재 가격 또는 높은 가격 입찰을 통한 즉시 구매와 낮은 가격 입찰을 통한 경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알람 확인이나 거래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하여 현재가로 자동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에너지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익명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은 거래 주체를 포함한 거래 내역이 모두 공유되고 익명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주체의 거래 내역에 대한 히스토리 분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dentity Mixer MSP Configuration Generator로 MSP 사이너를 익명화하고 Time Based On Time Password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용자가 발행한 여러 트랜잭션의 연관성을 제거한 익명성의 확보, 빠른 정산 및 관제를 위하여 베이스 64 SHA-256K CT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연계 키 밸류 스토어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적용하여 일정 범위의 가격 내에서 즉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기능과 그 외 비딩 가격을 표시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하여 알고랜드 기반의 덱을 개발하여 샘스 앱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합니다. 알고랜드 덱은 TEAL, TEAL 언어로 개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경매와 즉시 거래를 발생시키고 완료된 거래는 고유한 원장으로 생성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은 한전 요금 체계와 REC SMP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는 56세대 단지에 한전 계량기가 1개가 설치되어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주택용 고압 요금 체계를 선택하였습니다. 잉여 에너지가 발생할 경우 각 사이트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이트 간의 거래 순으로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별 ESS에 저장을 하고 ESS 충전량을 넘어설 경우 선계 처리 또는 직접 PPA를 통한 한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시흥 스마트 단지, 스마트 정수장, 얼반테크 등은 일반용 게시별 요금제로 한전 요금 체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거래 가격 정책은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거래자가 존재할 때 판매 희망 금액과 구매 희망 금액이 일치할 경우 거래가 발생하는 더블 액션 방식이 가장 접근이 용이합니다. 더블 액션 방식은 거래가 성사된 참가자 외에는 거래 가격을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 기간 매 15분 동안 최저가와 최고가의 평균 가격을 거래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최대한 매칭을 이끌어내는 것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참여가 어려울 경우를 위한 자동 거래 설정의 방법으로 타임 디스크리트 이터레이티브 더블 액션 방식이 공정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개통요금 이상의 가격은 거래의 의미가 없게 되므로 거래 상한 가격은 누진 단계 상한선 또는 게시별 요금제의 현재 가격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거래의 최저 가격은 무한정 낮아질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개통으로의 판매 가격인 REC 플러스 SMP 가격이 하한선이 됩니다. 에너지 공유 거래 플랫폼은 센서 네트워크로 연계된 에너지 풀의 정보를 블록체인 RT로 수집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하여 분산 블록체인 노드 및 웹서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된 SAMS를 구현하였습니다. EMS의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어 물리적 계량 포인트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논리적, 산술적인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비교와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의 EMS와 다른 점은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히트맵 형태로 표현하여 모든 건물을 한 화면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공유 거래도 세대별, 건물별, 사이트별, 시간대별, 거래량과 거래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실시간 에너지 거래 화면이 되겠습니다. 모든 거래 참여자의 에너지 거래 흐름과 거래량이 한 화면에서 표현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기술 개발의 1세부 과제에서 실증단지 구축 및 에너지 공유 사업 모델 개발 파트를 맡고 있는 4세부 과제 책임자인 GS건설의 김용책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리빙랩 실증을 위한 실증단지 구축 현황 및 이를 활용한 사업화 방안 검토 내용과 함께 본 4세 세부 과제의 향후 4, 5차년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전체 주간 연구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본 연구 과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에너지 설비들이 구축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상업 건물 등의 다양한 용도로 구성된 커뮤니티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률 60% 향상이 가능한 에너지 수요, 관리, 운영 및 설계 기술 개발과 함께 리빙랩 실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본 연구단의 구성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세 세부 과제에서는 저희 실증단지 구축 주관 기관인 GS건설을 포함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 업체인 지에넌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제공 업체인 에너클이 함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의 실증 및 사업 모델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세 세부 과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리빙랩 구축,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 저장 장치 실증과 함께 에너지 공유 플랫폼과 연계된 전기체 리빙랩 실증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2018년 1월 세종시 5-1 생활권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실증 대상지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범도시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부산 EDC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 84만 평, 인구 규모 8,5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위치한 그림은 시범도시 내에 위치한 본 연구단의 실증단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해당 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본 연구단은 아래 그림과 같이 주거, 상업 업무, 도시 기반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설계 및 실증단지 구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실증단지의 현황 및 구축 계획은 그림의 내용과 같이 스마트 빌리지는 21년 12월 입주, 어반 테크하우스는 21년 11월 입주, 마지막으로 스마트 정수장은 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실증단지 중 가장 먼저 선정된 단독형 주거단지인 스마트 빌리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56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단에서는 19세대와 홍보관에 대한 설계 및 설비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총 56세대에 대한 에너지 공급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해당 스마트 빌리지의 선정 내용 및 진행 현황에 대한 기사를 발췌한 내용으로 19년 말 착공 이후 20년 말 입주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스마트 빌리지는 아래 공모계획과 같이 총 56세대의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혁신 기술의 실증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주거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세 공모 개요는 아래의 왼쪽 표 및 우측의 계획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연구의 원활한 실증을 위하여 해당 단지의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단 간의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 시행 협약을 아래 그림과 같이 2019년 11월에 체결하였으며 성공적인 실제 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 이후에도 리빙랩 실증을 위하여 연구기간 동안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빌리지는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한 크게 총 10여 개의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스마트 코리더, 스마트 블럭, 스마트 홈이라는 3개의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기본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로봇, 안전, 스마트 홈, 헬스케어, 교통, 물, 환경 등의 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특히 본 연구단위 주축인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수열, 지열, ESS, 축열조 등의 액티브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함께 다양한 패시브 기술의 적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단지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기본 설계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된 스마트 빌리지 19세대 및 홍보관에 대한 상세 설계 내용으로 19세대는 단독형 6개 동 7세대, 블록형 4개 동 12세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총 홍보관은 홍보시설 및 에너지 관제시 외에 19세대를 포함한 스마트 빌리지 56세대 전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되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설계 내용을 반영한 주거동 19세대 및 홍보관에 대한 도면 내역으로 좌측에는 주거동에 대한 각 타입별 평면도를, 우측에는 홍보관에 대한 평면도 및 횡단면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설계를 통해 주거 및 홍보관에 대한 에너지 설계를 진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피 면적 축소, 평면 요철 최소화, 남측장 면적비 개선, 조닝, 단열 성능 강화, 창호 성능 강화, 차양 등과 같은 패시브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였으며 열화 설비 효율 개선, 환기장치 개선, 배관 개선 등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지열, 수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하였으며 뱀스 적용 등을 통하여 건축 에너지 효율 1 트리플 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급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녹색 건축 인증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주거동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률 109.4%, 홍보관에 대해서는 171.7%의 에너지 자립률 달성이 가능한 에코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1 트리플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에 대한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사례는 실제 임대 분양을 위한 주거용 건물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달성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 역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중 최고의 자립률이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적용 기술에 대한 적용 내용 및 상세 내용, 즉 패시브 기술, 액티브 기술,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은 좌측 표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우측 그림은 주거동 및 홍보관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실제 예비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과제 2차년도까지는 최종적으로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과제 3차년도인 현재 2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해당 단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해당 단지의 구성 내역 및 실제 적용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나타내었으며 오른쪽에는 각 설비별 용량 내역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총 500.7kW 그리고 세대별 공용 EV 충전기가 급속 완속에 설치되어 있으며 ESS는 400k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설비로는 수열원 힙펌프가 145RT, 지열원 힙펌프가 110RT, 추결조는 75톤이 급탕용으로 282톤이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 실증을 위해서 데모주택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총 11RT의 공기열 힙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다양한 설비들을 통해서 에너지 운영 방안에 대한 리빙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적화된 운영 방안 수립과 함께 추후 개발 가능한 사업 모델에 대한 실증을 진행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2021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시운전을 진행하여 12월 23일 입주식 이후 실제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왼쪽 표 같은 경우가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 공사 일정이 되겠으며 오른쪽이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증 단지인 어반테크하우스로 해당 시설은 공용 오피스로 계획되어 있으며 스마트 빌리지 혁신기업 지원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및 산학현 등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스마트 빌리지 우측에 인접해 있으며 총 6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 대한 도면 및 건축 개요 일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단지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35%이며 실제 공사 현황은 아래 표시된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실증 단지인 스마트 정수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어반테크 하우스 우측에 위치되어 있으며 스마트 빌리지 및 어반테크 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정수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도면 및 건축 개요, 일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실증단지에 대한 주요 설비 및 연계 방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 설비 구성 내역, 설비 구축 지원 기간은 좌측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주요 설비 용량은 우측 그림에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스마트 빌리지에 설치된 설비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어반테크 하우스에는 주로 열 생산 및 저장 설비 중심으로 설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정수장에서는 열 및 전기 설비가 복합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로 각 단지 간에 다양한 에너지 설비들을 구축함으로써 이에 대한 전기 및 열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공유 및 실증 방안에 대해서 리빙랩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에너지 공유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기존 선진 사례 및 시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를 활용한 에너지 공유 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에너지 공유, 거래 사업을 위한 법, 제도 및 기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화 방안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EV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변동성 분석, 스케줄링, 수요 관리 및 거래 활용성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수행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마지막으로 4, 5차년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하생세부 과제에서는 앞서 1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실증단지에 대한 운영과 함께 리빙랩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를 4, 5차년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GS건설에서는 실증단지 운영 방안 수립과 함께 신규 사이트 발굴,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나노그리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며 G에넌 에너지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설비 설계, 실증과 함께 이를 활용한 에너지 거래 운영 관리 사업 모델 개발을, 마지막으로 에너클에서는 ESS 운영 및 추가 구축 방안 외에 공유 EV를 활용한 에너지 공유 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본 연구 과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부의 1세세부에 해당하는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적 모델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발표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훈 책임연구원입니다. 1세세부에 대한 연구 소개에 앞서서 이 세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 개요와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그 수요 맞춤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최종 모델 개발을 통해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공사 비용 30%, 그 냉난방 부하를 5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크게 세 세부로 구분을 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1세 세부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리모델링 사례, 진단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건축 및 설비 자재에 대한 DB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 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세 세부에서는 그 리모델링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편 기술 패키지를 발굴하고 이를 실증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발굴된 기술 패키지를 현장에 시공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시공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4부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제도와 가치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 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내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각 세세부에서 산출되는 연구 성과물들이 어떻게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의 최종 성과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웹페이지 기반의 플랫폼으로 최종 성과물들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크게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 파트와 리모델링 의사결정 프로그램 파트로 구성이 되게 되겠는데요. 먼저 에너지 성능 평가 프로그램 파트와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통계 자료와 리모델링 DB 관련 내용들, 그리고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술 패키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기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서 성능을 검증했던 실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해당 페이지의 주요 내용으로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의사결정 프로그램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하는 리모델링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가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산가치의 평가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 세부 전체의 추진 체계가 되겠는데요. 1세세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2세세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세세부는 연세대학교가 주관을 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세세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세부의 세부 과제명은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종 모델 기반 구축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부 연구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급형 리모델링 설계 시공 사례 및 성능 수준별 유형 DB 구축, 유형별 건축 자재 설비 정보 구축 및 표준화 기술 개발, 그리고 설계 관리 융합 프로세스 개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평가 방법,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 끝으로 에너지 수요 및 리모델링 효과 예측 지원 툴 개발이 세부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선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저희가 달성했던 연구개발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국내외 리모델링 사례 유형을 검토하였고 에너지 효율화 건축 자재 설비 DB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 관리 유무 프로세스 현황을 분석하였고 에너지 성능 진단 기준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효과 예측 소프트웨어 설계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차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국내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사례 DB를 구현하였고 에너지 효율화 건축 자재와 설비에 대한 DB 입력 항목을 표준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 관리 융합 프로세스를 도출하였고요. 에너지 성능 진단 및 평가 프로세스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리모델링 효과 예측 로직을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된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에 대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평가법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 현장 기반의 총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평가 방법, 프로세스 개발, 그리고 실무 가이드라인 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리모델링 사례 유형 DB 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시공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 성능 수준 유형별 DB 설계 및 구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건축 자재 설비 정보 구축 및 표준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이어서 건축 자재 및 설비에 대한 DB를 보완하고 확충하는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자재 설비 정보의 표준화 기술 개발 및 보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수요 및 개보수 효과 예측 지원 툴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에너지 소요 평가 로직을 검증하고 있고요. 빔 기반 건물 정보화 구조 설정 및 사업성 예측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정보 교환 로직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연구 내용별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 시공 사례 DB 설계 및 구현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카이스트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3000년도에 과업 수행을 통해서 국내 우수 시공 사례 42건, 국내 우수 설계 사례 65건, 그 해외 우수 시공 사례 112건, 총 919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향상 수준별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이 카이스트에서 올해 개발한 건축물 리모델링 실행 사례 기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건물의 일반적인 정보와 그리고 효율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한 정보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자동으로 도출해주는 그런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건축 자재 설비에 대한 DB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건축 자재별로 DB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였고요. 단열재와 창호, 내부 및 외부 차양 DB를 추가 입력하였습니다. 단열재와 창 세트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품, 그리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 유관 사이트 자료를 근거로 재료비를 입력하였고요. 건축물 관리 계획서에 장기 수선 계획 등 유관 법령을 근거로 하여 수업 및 교체 주기에 대한 정보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설비 DB와 관련해서는 냉동기와 보일러, 공조기,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해서 약 300건에 대한 추가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 유관 사이트 자료를 근거로 재료비를 입력하였고요. 장기 수선 계획 등 유관 법령을 근거로 하여 수선 및 교체 주기를 입력하였습니다. 어, 1-3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계 관리 융합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설계 기준 항목 그리고 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2000년도에 이어서 도출하고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의 설계 요소 기술, 그리고 행정사항 프로세스, 설계 기준 프로세스, 설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였고요. 특히 패시브 기술, 그리고 기계와 관련된 액티브 기술, 그리고 전기와 관련된 액티브 기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1-4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및 평가법과 관련해서는 실증 사이트에 해당하는 신혼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전 성능 진단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성능 진단은 올 초 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측정 및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측정 항목으로는 단열 성능 그리고 실내 환경이 되겠습니다. 측정을 위해서 외피의 연료량 그리고 실내외 벽체의 표면 온도, 실내외 벽체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여 유별리를 측정하였고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벽체와 창호와 관련하여 각 주요 실별로 측정된 유밸류, 기미 성능, 실내 온도, 상대 습도, CO2 농도, TBOC 농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3D 스캐닝 기술을 통해서 기존 도면이 없는 신혼동 주민센터의 빔 정보를 구현하였고요. 이 빔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 빌더를 통해서 에너지 성능 해석 모델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 소요량, 그리고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에너지 플러스 결과는 기존 국내에서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에 사용하는 에코2와 그리고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코2 OD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가이드라인 도출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두 편의 SCI 논문을 작성하여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열교의 열손실 개수를 측정하는 현장 진단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최소한의 입력 변수로 기계학습 기반의 모델들을 활용하여 그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1-5 리모델링 효과 예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효과 평가 로직 검증을 위한 실증 대상 건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리모델링 에너지 절약 기술 요소에 대한 빔 라이브러리 작성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성 예측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이상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 건축기술 개발 2세부에서 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기존 건축물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패키지 개발 부분은 우리 연구원과 그리고 패시브 건축협회, 그리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그리고 리모델링 협회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활용한 보급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패키지 개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이주형, 비이주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패키지 및 표준 시공법, 진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성과물은 보급형 기술 패키지 적용한 테스트베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 건축 부분, 기술 패키지 시공법, 지진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용도, 연도, 지역별 표준 시공법의 가이드라인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기술 패키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급형 기술 패키지 기술 성능 검증과 테스트 벤치 적용을 담당을 하고 있고, 성과 목표인 특허 출원 한 건, 등록 한 건, 논문 한 건, CF 2건, 공법 2건, 기타 보고서 한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달성은 출원 한 건이 달성되어 있는데,
실증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특허 등록, 논문 게재, 그리고 시제품과 공법 도출, 기타 보고서 작성 등이 과제 기간 내에 도출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기술 패키지 건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패시브협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1차리 창출 한 건, 보고서 한 건은 마찬가지로 과업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산업연구에서 담당하는 기술 패키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해서 특허 출원과 그리고 논문 게재, 보고서 도출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표준 시공법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한 부분들도 과업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형 기술 패키지 발굴 및 실증에 대한 부분들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 2건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적용이 예정돼 있고 공법 역시 2건이 개발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외단열 패널과 스마트 배선 시스템 관련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는 프리패브 건식 외단열 패널과 그리고 단열 방화도, 외단열 유방수, 스마트 배선 시스템, 고단열 고기밀 창호를 적용을 해서 현재 실증이 진행되고 있고 일세부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공사는 10월 달에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에는 1월 이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급형 패키지 기술 성능 검증 테스트 적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추가적으로 실증지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ABC 행복학습 타운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돼서 에너지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ABC 행복학습 타운의 담당자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시흥시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시흥시 대하도서관 근처에 타운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지를 변경하는 부분들도 지금 같이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급형 기술 패키지 성능 검증과 관련해서 BSC의 논문 한 건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투고해서 게재까지 완료될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내용이고 주요한 내용은 신영동 행정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평가 관련 내용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협에서 담당하는 프리패브 리모델링 외벽 시스템 시공 해설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BSC의 논문 한 건 작성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목구조의 프리패브 리모델링 벽체에 대한 부분들 개발을 공법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벽체 재료 구성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했고 관련된 내용으로 창호 부위의 리모델링 표준 단면도에 대한 부분도 개발했고 방수를 위한 외단열 리모델링 표준 단면에 대한 내용들도 작성을 해서 보급형 기술 패키지들 건축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지침서라든지 디테일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설비 부분의 기술 패키지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실증단지 적용 예정한 기술 패키지 개발을 위해서 특허 2건이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한 건은 검토 중이고 있는데요. BIM을 활용한 기계설비 모델링 기술 관련 특허 출원과 그리고 실외기 일체형 냉난방 환기 시스템 관련 특허 출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증단지 적용 예정 기술 패키지 테스트 및 성능 검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증단지에 적용 예정된 기술 패키지 모갑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된 성능 평가를 검증을 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 특허 출원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에서는 학술 발표대회 논문 제출을 4건 다 완료를 했고요. 제출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4건을 모아서 게재 논문 1건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협회에서는 용도, 연도, 지역별 표준 시공법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표준 시공법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 개발 성과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리모델링 협회에서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이세부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는 기관들과의 관련된 연구 내용,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기술 개발 과제에서 수요 맞춤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종 모델 보급 기반 구축 파트의 실무 담당자인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안종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세부에서 수행한 수요 맞춤형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최종 모델 보급 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세부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세부, 3세세부는 총 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단위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존 건축물 유형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비용 최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적 목표로서 용도별,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수준별, 리모델링 비용 산출, 공사비 최대 30% 절감을 포함한 사업 모델 개발, 건축물 유형별 비용 최적화 사업 모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한국부동산원은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가치평가 항목 도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종 모델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인증제도 최종 개정안 도출 및 시범 적용, 기준 적용에 따른 성능평가 및 검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패시브건축협회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환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교육 프로그램 5조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기관에서 1, 2차년도에 수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차년도에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단계별 공사비용 절감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계획 설계, 리모델링 시공, 유지 보수, 관리 단계에서 각각 어떤 방법으로 공사 비용을 절감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제시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공공과 민간 펀드를 고려한 리모델링 공사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툴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차년도에 국내외 건축물 인증제도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인증제도 해외 사례의 예시를 보여주며 각 인증제도의 개념, 운영기관, 적용 대상, 평가 방식, 등급 구분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공사비 국내 사례 분석 및 건축물 가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감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1차년도에 국내외 기존 건축물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정책과 해외의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및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존 건축물 인증제도 취득 적합성을 검토하고 녹색 건축 인증 기존 건축물 공시 개정안 마련 및 기존 건축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세부, 3세세부에 2000년도부터 참여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에너지 요구량 해석 메커니즘 및 진단 프로그램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단 이론 및 진단 교육, 진단 프로그램 교육을 11월 4일과 11일에 진단 프로그램 및 진단 장비, 현장 측정법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패시브협회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탄소 건축물 설계, 시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일차로 이루어진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수행한 연구개발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존 건축물 유형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비용 최적 모델 개발을 위해 용도별,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 수준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용도, 4가지 연도, 4가지 지역, 6가지 규모, 2가지 수준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비 최대 30% 절감 및 건축물 유형별 최적화 사업 모델 제시를 위해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타당성, 사업성 예측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국가, 도시, 건물 유형, 연면적, 건축 면적, 벽체 면적 등의 건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월 단위로 입력합니다. 2단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에 적용할 기술을 선택합니다. 각 기술에 따른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며 1단계에서 입력한 면적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공사비를 도출합니다. 3단계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에는 리모델링 후 에너지 소비량 절감률,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해당 여부, 사용 승인 연도, 금융사, 농어촌 지역 해당 여부가 있습니다. 이후 각 사업별 지원 여부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사업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며 선택된 지원 사업에 대해 금리 상환 방식, 대출금리, 상환기간 등의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4단계에서는 각 지원 사업별 자금 구성 비율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총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아래 보이는 버튼 중 왼쪽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자금 구성 비율을 가지고 생애주기 비용을 분석하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유전자 알고리즘과 파레토 최적계를 사용하여 최적 사업 모델을 도출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최적 사업 모델의 자금 구성 비율 및 최적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 순현재 가치, 투자 대비 수익률, 총 상환액, 에너지 소비 절감량을 고려하며 각 시나리오별 최적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가치평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으로 6가지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평가 항목으로 도출하였습니다. 6가지 평가 항목은 단열, 기밀, 창호, 열교, 외부 전동 차양, 열교환 환기 장치이며 이는 다시 표준 단가와 부대 설비로 항목이 구분됩니다. 여섯 가지 가치평가 항목을 도출한 이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크게 3가지 항목에 대해 자문을 부과하였습니다. 도출된 6가지 평가 항목이 적정한가? 이를 부동산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적정한 감정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 가치 평가를 위한 실무적, 제도적 보완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 도출된 6가지 항목은 적정하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으로 대표되는 감정평가 3방식 중 부동산 가치평가에는 원가법 적용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 사항으로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보완, 실무적으로는 건축물 신축 단가표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주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주거용 공사비 내역서와 친환경 주거용 공사비 내역서의 비교를 통해 신축 건물의 부동산 가치 평가 방안을, 친환경 주거를 신축할 때와 리모델링할 때의 공사비 비교를 통해 리모델링 건물의 부동산 가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 사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전문가 자문을 얻을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 단가 및 부대 설비의 공사비를 건물 신축 단가표에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건축물의 가치 평가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에너지 효율화 최적 모델 보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성화 제도 및 인센티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인증 취득 시나리오 마련 및 인증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예상 기존 건축물로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녹색 건축 인증 그린 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어떠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지, 인증 취득을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을 적용해서 리모델링을 수행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평가하여 취득 가능 인증 등급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반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린 리모델링 해설서를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사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 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3인이 필요했던 인증 심사 전문 인력을 2인으로 축소를 하였으며,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한 녹색 건축 인증 수수료를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 성능 진단 교육 프로그램 교환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1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와 2단계부터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2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합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계 및 시공자를 위한 실무자 교육 이론 교환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실무자 및 국립공원공단 신축 프로젝트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세부, 3세세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공유단의 간단한 설명, 에너지 공유 저희 연구단의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세부 과제별로 더 추가적인 세부 내용들을 소개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아마 더 자세한 토의들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